달서구가 27일 구청 광장에서 달서 효나눔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4월 자원봉사의 달을 맞아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효 나눔 상자를 만들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실천과 참여 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달서구 16만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주부와 어린이 등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한데 모여 실천 다짐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실천 다짐문은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하며 우리 사회에 희망의 등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봉사단에게 이태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달서구의회 의원 등 내빈들이 직접 감사의 꽃을 전달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개회식 행사의 마지막은 희망 달서 최고, 자원봉사 최고라는 슬로건과 함께 참여한 모든 봉사자들이 풍선을 높이 들며 자원봉사를 통해 다 함께 행복한 달서구를 염원했습니다. 17개의 기업체와 봉사단체, 32가족이 참여한 사랑의 효 나눔 상자 만들기는 재능지식 나눔 강사의 도움으로 제작됐으며 직접 만든 카네이션, 천연세제를 비롯해 수세미, 효자손 등을 효 나눔 상자에 담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800여 명의 홀몸 어르신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부대 행사로 재능봉사체험 스탬프 투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심폐소생술, 발명마술 등 8개의 부스는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돋보였으며 체험 참여를 한 청소년들은 참여도에 따라 봉사시간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제고를 위해 참여자가 직접 촬영한 봉사활동 사진을 자원봉사 내용과 시간, 달서 자원봉사센터 QR코드와 함께 적석으로 인화해주는 V포토 티켓 발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행사는 자원봉사특별시 달서구가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한데 모아 봉사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자원봉사로 새롭게 나아가는 희망찬 달서구를 조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달성군 대한노인회 옥포 분회는 27일 송해공원 축구장에서 2019년 옥포 경로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를 축하라도 하는 듯 따뜻한 봄 햇살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또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손길마다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도 더해졌습니다. 먼저 신명난 농악놀이가 무대 중앙에서 오늘의 경로 한마당 큰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노인복지관 하모니카반, 나이아가라 봉사단의 공연과 비설 합창단 공연, 색소폰 동아리팀의 멋진 연주가 식전 공연으로 펼쳐져 오늘 잔치날의 흥을 더했습니다. 이날 경로 한마당 잔치엔 김문호 군수와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 서동복 옥포 분회장,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옥포 24개 경로당 회원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오후엔 노래자랑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과 근심을 날려보내며 뜻있고 행복한 행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한번 노인들을 모실까 생각하던 중 저에게 분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노인의 발전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저도 더 나은 우리 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주 한 잔도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은 오늘 잔치는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기며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하고
또한 지회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영남장애인협회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를 25일 학상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재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백이철 동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 등 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중화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의 개선언을 시작으로 대구시장과 국회의원 표창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 이기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신체장애는 불편할 뿐 기회는 언제나 주어진다고 장애인들을 격려했으며 주위의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영남장애인협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마당 축제에 함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협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함께한 후 초청가수와 열린음악예술단의 신나는 무대를 즐기면서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1994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은 영남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무료 장례 봉사와 무료 급식, 밑반찬 배달,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순군은 2019년 달순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을 군민소통관에서 26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 군민의 품격을 높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민 문화의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상호 간 정보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엔 김문호 군수와 차준영 달승복지재단 이사장, 자원봉사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강과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에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오창섭 전 센터장이 자원봉사와 시민성, 리더가 리더하라라는 주제로 시민성 함량을 통한 자원봉사 리더들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다음으론 대구과학대학교 박영철 교수가 자원봉사 리더들의 화합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단체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을 통해 건강한 달숭을 위한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김문호 교수는 묵묵히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리더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품격 높은 달순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순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350개 자원봉사단체에 4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달순군 곳곳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 시내버스 노선이 5월 18일부터 운행됩니다. 이날 행사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8 버스 명명식과 시성식을 광주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명명식 및 시성 행사에 앞서 달빛 동맹 상생 협력을 위한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광주 2.28 버스 노선 운영은 지난해 12월 17일 대구에서 개최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대구에 5.18 버스 노선이 있는 만큼 광주에도 2.28 버스 노선을 만들어
양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빛 동맹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진행됐습니다. 228 버스는 기존 151 버스 노선인 현재 광주 4.19 민주혁명의 진원지인 광주고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흔적을 담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10개 사적지를 경유해 운행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구벌을 달리는 5.18 버스와 빛고를 누빌 228 버스는 두 지역의 화합과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며 앞으로 대구 광주 간 공동 협력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영호남 동반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소원 풍등 날리기 축제를 27일 두류 야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는 대구 불교 총연합회가 2012년부터 시작한 형령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 행사이며 2014년 제3회 행사를 앞두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날렸던 풍등이 매년 행사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류 보편적 정서인 소원을 주제로 형령색색의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국내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행사 참여 유료표 판매 1차, 2차 모두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으며 구매자의 약 80% 이상이 타 시도 거주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 참가도 2018년 520명 대비 100% 증가한 1000여 명이 참가해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 연계 관광 상품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등 화재 위험성 제기로 대구에선 관계자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풍등 행사 안전 가이드라인을 합동 점검하고 행사장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안전하게 풍등을 날릴 수 있도록 안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앞으로 대구의 강점인 풍등과 치맥, 뮤지컬 등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내외국 관광객 유치와 안전한 행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5월 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손꼽히는 루돌프 부빈더가 대구 관객을 찾아옵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50회 이상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전곡 음반도 3차례 발매하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으며 베토벤 연주사 발전에 큰 획을 그어온 거장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부빈더는 자신이 염산한 베토벤의 작품들로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베토벤의 시적 서정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피아노 소나타 제10번 G장조로 시작하여 나날이 악화되는 청각 이상 증세와 싸우면서도 자유분방한 즉흥성을 담아내며 악성의 경지에 이르렀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E 플랫 장조 환상곡풍의 소나타가 이어지고 일부의 끝으로는 20대 끝 무렵에 선 베토벤이 자신의 인생 전반에 흐르던 애상을 드러내는 피아노 소나타 제8번 C단조 B창이 연주됩니다. 이후 특유의 익살과 해악이 엿보이는 소나타 25번 G장조가 펼쳐지며 베토벤 중기 소나타를 대표하는 걸작이자 극적 표현에서 절정에 도달한 그만의 투쟁적 인간상을 드러낸 소나타 23번 F단조 열정으로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마무리됩니다. 달성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축제,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일상생활상,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달성군의 명소,
달성의 관광 매력을 담은 홍보 가치가 있는 사진 등 여러 분야를 주제로 한 제8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8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작품 접수 기간은 9월 16일에서 10월 4일까지이며 출품자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각 부문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자 금, 은, 동상은 수상 부문에서 1인당 출품수가 2점 이내로 제한됩니다. 접수는 각 부문별 이메일로 할 수 있고 일반 스마트폰 부문, 중복 출품도 가능합니다.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10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달서 스포츠클럽과 함께 4월 27일과 5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루어 20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물에 대한 적응을 시작으로 수중호흡법, PT병 등 주위의 물건을 이용하는 법, 생존뜨기 훈련, 스컬링 손동작, 잠용구조법 등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배우는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달성군 청소년 센터에서 3일간 달성군 내 유, 초중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제4회 장애공감축제 너나들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장애공감축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장애 이해와 장애인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 학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 주관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후원,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애 스포츠 체험 종목은 보치아, 휠체어 럭비, 골볼, 휠체어 농구, 롬볼, 핸드사이클, 조정 등 7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체험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보행 안전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9개 읍면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및 읍면 지역회의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올해 전 읍면으로 확대된 지역회의의 운영을 돕기 위한 읍면 지역회의 운영 방법 및 활성화 방안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읍면 지역회의 운영의 내실화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주민 제한 사업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거하기 위해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25일 다사읍 왕선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 감소를 위하여 아침 등굣길 학생과 교직원 1,0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건소 관계자들은 등교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간단한 아침밥 대용 영양 간식과 함께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었으며 캠페인 후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전교생 방송 수업도 함께 진행하여
아침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집중력 및 기억력을 높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캠페인을 계기로 청소년 시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